채권으로 돈 복제하는 방법 말해야 되는데 와 큰일 났다. 1시간에 끝내야 돼. 짠! 제가 왔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최근 상승세인데 4% 위로 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습니다. 뭐 4% 위로 이건 모르겠고 추이로 봤을 때 시장이 현재 매크로나 중앙은행의 그런 스탠스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완화 기대감을 내비친 건 맞아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건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결국에 내려올 거라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은 그리긴 어려워요. 뭐 4% 위, 4.5% 위 이런 것들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점과 고점은 이미 잡았고 그 밴드 내에서 계속 이제 와리가리 할 거다 이 정도로만 봐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이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판단 하에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캐리 먹는 전략이 들어가요. 저점 정도에서는 듀레이션을 뭐 짧게 해서 단기물 가고 그러니까 장기물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 내에 엑시트하는 뭐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등락할 때는 그냥 캐리 발행 이율이 높은 애들이나 매수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담고 그냥 쭉 가져가면서 캐리 먹는 게 훨씬 더 무트레스 투자에는 부합할 수 있어요. 듀레이션 플레이는 절대로 채권이지만 무트레스 투자랑 부합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하시면서 채권 투자하셔야 돼요. 자, 이제 2차로 볼 게 뭐냐면 저도 어그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 이렇게 채권으로 돈 복제하는 방법이라고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억이 있는 사람들이 채권으로 돈 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가로에 사실은 10억이 있는 사람들이 채권으로 돈 복제하는 방법 이렇게 돼요. 저랑 비슷한 서민은 10억이 없거든?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내가 10억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는 이걸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면 좋지 뭐. 준비물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자고.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자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따라할 수 있잖아. 그걸 모르면 부자가 됐어도 그걸 못해. 그러면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항상 그릇이 돼야 내가 10억, 50억, 100억이 생겼을 때 그 그릇이 돼야 이제 그거를 계속 움직일 수 있거든. 조금만 있을 때 조금씩 복사하면 좋은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10억이 있어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채권이 공모로 발행되는 형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모주처럼 수요 예측이 진행됩니다. 수요 예측이 되면 수요 예측을 한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발행을 해요. 근데 이 발행을 할 때 발행 단가가 얼마냐면 채권은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단가는 항상 10,000원 기준으로 하고요. 내가 1억의 수요 예측 들어가서 그 채권을 받으면 1억 원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5억 들어가면 5억씩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요 예측 있죠. 채권에 대한 수요 예측 들어갈 때는 무조건 최소 단위가 10억 단위예요. 11억도 안 되고 15억도 안 되고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10억 단위로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물이 뭐예요? 10억이에요. 그러면은 10억 단위로 수요 예측 들어가서 내가 그 금리를 받았어. 그러면 10억을 받는 거야. 발행됐을 때 당시 단가는 10,000원이고 10억치 받는 거예요. 그럼 10억치 받았다 쳐.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올 수도 있어. 최근에 발행한 종목들이에요. JTBC 다들 아시죠? JTBC가 26회차 채권을 발행했는데 신용등급은 트리플 B 제로고요. 발행일이 1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말 한 2주 정도 전에 작년이래. 저번 달 말에 발행을 했고 만기는 2024년 1월 30일이니까 1년물이에요. 이거 제가 저번 채권 분위기 말씀드릴 때 1년물로 발행했고 뭐 100억밖에 발행 안 했다, 190억 발행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1년짜리로 발행을 했는데 발행 금리가 얼마예요? 8.5%에 발행했어요. 아니요, 개인이 그냥 10억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증권사 통해서 참여를 하거나 저희 같은 1임사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운용사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참여는 못하고 증권사든 금융기관 끼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발행금리가 8.5%인데 최근에 금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공모, 이거 다 공모예요. 공모. 이거 전부 다 공모. 사무는 수요 예측에 그게 없어요. 공모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과 발행이 있는 거고요. 8.5%에 발행했는데 지금 현재 동급 라인으로 봤을 때 시장 금리가 7%대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행금리가 엄청나게 높게 발행됐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에 제가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10,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 날이 있잖아. 2023년 1월 30일. 1월 30일에 이 채권 단가가 1074.8원이 됐어요. 10,000원당 74.8원을 바로 번 거야. 내가 10억 들어가서 10억치 받았는데 첫날에 바로 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은 당일 결제이기 때문에 내가 매도한 날 돈이 들어와. 10억을 냈는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지. 그냥 당일에 748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봐요. 그러면 1월 30일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준으로 15일이거든요. 15일. 15일이 지난 시점에 채권 가격을 보면 1195원이에요. 1195원이면 10억당 15일 만에 1950만 원이 생겼어. 말이 된다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채권 투자할 때 바로 되팔겠다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을 감내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CJ, CGV 채권을 샀는데 이 CJ, CGV 채권을 산다라는 그 액션에는 CJ, CGV가 망하면 내가 이 돈을 못 받는다라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는 수익률이야.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을 발행하면 봐봐요. 채권을 발행하면 그 돈이 회사에 들어와. 몇백억, 수백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백억이 들어왔는데 거의 1, 2개월 만에 얘가 부도가 날 수 있을까? 부도가 날 수 없다는 거지. 돈이 무조건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진짜 무위험으로 돈 복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 만에 그냥 팔면 돼. 나는 채권 발행할 때 10,000원에 산 다음에 당일날 팔아봐요. 신용 이벤트 져요? 신용 리스크 져요? 신용 리스크 전혀 안 지죠. 신용 리스크 안 지는 무위험으로 748만 원 하루 만에 벌고 한두 달 만에도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0%대일 거란 말이야. 15일만 버티면 얼마? 1950만 원 들어오는 거. 근데 거기에는 JTBC가 망할 거다라는 위험을 전혀 감내하지 않고 버는 수익이. 그러니까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픈 거예요. 10억 있는 놈들은 돈 쉽게 버는 거지, 오히려 더. 그게 엄청 안 좋긴 해요. 저는 약간 별로긴 해요. 그리고 봐봐, 여기 또 하나면 얘만 그러고 말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1월 이후에 채권 발행한 전부거든요. 트리플 B급. 트리플 B급 보면은 중앙일보도 40회차 채권을 발행했는데 2월 6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발행을 했고요. 일주일 전에 발행했는데 7.5%. 금리는 더 낮죠. 금리는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가격은 더 높아요. 거의 한 7일 만에 1,570만 원이 또 생기는 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1월 30일에 채권 매도하고 그 돈으로 중앙일보 수요 예측 2월 1일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 2월 6일에 받아서 이거 하면 748만 원에 750만 원 해서 한 1,500만 원 버는 거고 748만 원에 판 다음에 여기 1,57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 엄청 불리하지 않아요? 아니 10억 있으면 다 한다고. 코인 있는 사람들 코인 더 이상 하지 말고 채권으로 자산 보호하세요. 근데 자산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여의도 촌놈? 여기 봐봐. HLDNI 이거는 이제 그 새로 이제 이름이 붙었고 예전 이름으로는 한나 136. 한나 136이 트리플 B 플러스거든요. 신용 등급은 한 단계 더 높은데 오늘 발행했어요. 오늘. 자, 오늘 발행은 따뜻한 채권. 발행금리 얼마? 9%. 신용 등급은 높은데 수요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9%에 발행이 됐어요. 근데 얼마다? 93원. 여기 들어간 사람은 한 달 만에 얼마 벌었다? 930만 원 벌었다. 돈 복제. 졸라 안전하게 돈 복제하고 있죠. 그래서 10억이 있는 준비물이 10억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야지. 그렇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채권 시장 보니까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채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항상 성행했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이 가격들이 할인돼서 거래돼. 10,000원에 팔았는데 9,500원 아니야 9,900원 9,800 얼마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게 또 흥행을 안 했어. 다들 이제 외면시했지. 근데 외면시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클이야. 이렇게 써먹었다가 디스카운트 되면 또 안 들어가면 되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식으면서 발행금리 높아지면서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또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이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돈 복제 방법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또 다른 무기. 그러니까
주식 채권 가지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에 한 칼자루 하나 쥐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분위기 괜찮을 때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타이밍에 칼 딱 꺼내서 칼 한번 휘두르고 또 이거 휘두르다가 내 손목 자를 수도 있을 때는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훨씬 더 공격력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봐주면 돼요. 채권 인가가 많아서 금리에 따라 다르게 수요 예측이 이뤄지고 발행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잖아. 근데 일주일 동안 금리가 급등했다 해봐요. 일주일 동안 금리가 급등하면 현재 딱 그 수요 예측 때 금리가 확정되거든요. 금리가 확정되는데 그 이후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 이 채권의 매력도는 줄겠지. 그러면은 10,000원보다 낮게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뭐예요? 금리가 급락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만약에 금리가 급등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해당이 안 돼. 또 근데 금리가 급등 급락도 아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항상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땡큐지.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게 뭐냐면 채권의 인기가 높다라고 하면 발행했을 때 금리 자체가 낮아야 돼요. 그잖아. JTBC 채권 인기가 많으면 수요 예측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100억만 발행하는데 1조가 몰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금리가 당연히 엄청 낮아지겠지. 발행금리 자체가 낮아야 그때 우리는 채권의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인기랑 개인들의 인기인데 기관들의 인기는 아직까지 높지 않은데 개인들의 인기가 높으니까 기관 시장에서 떼와서 개인한테 파는 이런 구조가 형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공모기 때문에 장내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라 136개짜 채권을 사고 싶다 그러면 주식 사듯이 MTS 들어가서 채권 검색한 다음에 채권 요거 매수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채권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이번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촌뜨기들 이제 10억 있으니까 이걸 해라.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내가 채권이라는 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패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관심 없고 이런 거 뭐 돈 벌 것도 안 되고 주식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채권은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채권은 이렇게 노다지인데 채권은 아예 모르고 그냥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1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다 날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내가 채권에 대해서 채권이 수익률이 낮으니까 별로 재미없어라는 고정관념만 깨고 이 채권에 대해서 조금만 열려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짜 준비물은 10억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준비물은 이 채권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이 우리 촌뜨기들이 채권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채권에 대한 정보는 제가 계속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채권을 할 건 아니지만 채권으로서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 그 채권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던 촌뜨기들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또 다양한 수익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뭐 있냐면 공모주 하이드 제가 설명도 드렸었고 실권주도 돈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주식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파생되어 있는 공모주, 그 다음에 실권주, 그 다음에 채권, 그리고 채권이랑 주식 쪽 공모주랑 교집합인 공모주 하이힐드, 그 다음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다 인지돼 있으면은 뭐든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터졌을 때 그걸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만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산재 있다고 하더라도 협소한 곳에서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위험 대비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짧지만 요거 요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걸 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딱 갖고 왔어요. 이거 됐고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여기서 끝!